대통령님께의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늘 출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윤 대통령, 윤 정부의 성공,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의힘이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것, 이 두 가지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이 수도권이 정말로 이번 총선의 핵심이다. 수도권 121석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만이 우리가 다수당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나 윤상현 의원이나 또는 나경원 의원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싸우는 불협화음이 더 크게 들린다며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대, 포용, 탕평, 이 연포탕 정치를 통해서 당의 화학적 대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네, 최근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잘 보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는 첫 설 명절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 이렇게 모여서 뭐 지금도 얘기꽃을 피울 텐데 설 밥상에서 어떤 이슈가 가장 화제가 됐습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2배 이상 지금 난방비 관리비가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은요? 결국 경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자녀들이 지방에 내려갔는데 부모님 주변에 고향을 가서 바라본 모습이 내 고향이 왜 이렇게 침체돼 있을까? 그러니까 지방 교육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경제가 다 무너졌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심각한 경제 상황을 확인하는 설명절 민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보니까 갤럽에서는 소폭 상승했고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한 주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조금 상승 동력도 갤럽에서는 발견이 됩니다만 그 워낙 소폭이니까 역시 해외 순방 효과가 살아나지 못했다, 네. 유지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순방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논란, 이러한과 관련된 이 논란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안보 지지층이 조금 흔들린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더 크게는 해외 순방을 나갔을 때 중도층이나 MZ 세대가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뭘까? 그건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다. 네. 바로 나경원 전 의원의 이 당권 도전과 관련된 이 파장, 이른바 나변수가 발언 변수, 이러한 변수보다는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갤럽 조사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이유 1위로 모두 외교가 꼽혔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번 외교가 새해 첫 외교였거든요. 순방 외교였는데 그 세일즈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지층에서는 세일즈, 경제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외교, 그다음에 2위가 민생과 경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본 반면에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역시 외교, 특히 이제 일하는 적이다라는 발언, 갤럽에서 발언 부주의가 2위로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 외교와 발언 부주의 합치면 거의 25%, 4분의 1가량의 부정적 평가가 이 발언에 대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좀 본인의 실수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그 지지층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좀 각자 보는 그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네. 이번 UAE와 스위스 방문에서 예. 경제 외교의 성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방금 네. 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이 발언이 논란이 예. 됐는데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좋을 뻔했는데 네. 이 뻔했는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과,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 달러의 MOU, 그리고 또 다보스 포럼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영업사원 활약, 그리고 또 마지막 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7.22 연방공대에서의 양자 물리학에 대한 성장 동력에 관심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 좋았던 것이 외교 성과로 그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 보수 안보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이나 MZ 세대에서도 2030 대통령의 외교에 주목을 받을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발언이 왜 이게 관리가 안 됐을까? 근데 이러한 발언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수습이 안 됐다는 게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실시간으로
방송이 된 것이 아닌데 왜 그 현장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참모도 대통령 자신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은 왜 아랍에미레이트의 주적은 이란이라는 것이 정확한 외교적인 관계에 대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이 부분을 왜 수정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네. 이번 순방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과 밀착 동행하며 눈길을 끌었어요. 네. 김 여사가 해외 그 정관계 인사들과 접촉을 확대했고 문화 예술 행사에도 참가를 했는데 기존 그 조용한 대조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 국민들의 평가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제 비호감 정서가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이번 순방을 통해서 이제 여사님의 자리가 있구나. 그거는 많이 좀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순방 때 보면은 이제 그 뭐 지금 대통령 그다음에 부통령인 만수르 이분을 만났고 그 어머니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가 좀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 아버지를 누가 더 닮았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여사님의 발언이 너무 좀 이렇게 공적인 자리인데 너무 그 개인적인 사적인 좀 내용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 좀 너무 그 국격이 약간 좀 낮아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는 이 공적 네트워크를 사적인 어떤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뭐 의전에서 대통령 약간 챙기는 부분이라든지 그 여사의 영역은 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잘하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수준을 높이려면 좀 그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좌 하는 비서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사님, 새해를 맞아서 이루어진 여론조사들도 나왔는데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KBS에서는 뭐 한국 리서치하고 한 것이죠. 36.3%. MBC에서 실시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는 37.5%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추가 도약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그동안 국정 수행에서 보수층들은 계속 결집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사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한 37%, 30%대 후반. 이게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 응답 조사에서는 40%대까지 올라갔던 조사도 있는데 또 미끄러진 조사도 있고 그렇다면 결국 보수층들은 결집했는데 추가적으로 외교 순방 효과를 더 효과적으로 끌어와서 중도층이나 MZ세대나 또는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나 50대나 여성들을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동력은 확보가 안 됐다. 말하자면 지리산 천왕봉을 올라가는데 노고단까지는 올라왔는데 뭔가 좀 체력을 더 보강해서 천왕동을 더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노고단에서 천왕봉 하려면 한참 봅니다. 한 이틀 가야 돼요. 자제하겠습니다. 이런 좀 추가적인 이 동력을 끌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40%대 안착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에는 좀 너무 이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 소장님, 네. 윤석열 정부가 올해 가장 힘을 쏟아야 할 정책 분야로 경제를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역점을 둬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제 지난 한 1년여가 조금 안 되는 8개월, 9개월 이때의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스타일이 상당히 좀 대결적이고 좀 뭐랄까요 그 갈등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새해에는 그 좀 통합적이고 좀 협치에 근거한 어떤 경제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첫 순방에 그 테마도 경제였는데 사실 그 성과는 좀 많이 올리지를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남은 게 경제 분야에서도 이제 연금이라든지 노동개혁 분야인데 사실 이게 지금 프랑스에서도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정부의 안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좀 포용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 간의 갈등에 대해서 그 갈등을 책임을 묻는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그렇죠. 나 전 의원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에 2배에 달했는데요. 예.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일단 대통령 쪽에 책임을 더 묻게 되는 경우들이 왜? 이 모든 총괄 책임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죽해서 우리가 뭐 기성전 대통령 어떤 책임의 최종 기착점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도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 당무 개입 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흔들흔들 삐그덕거리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아예 선을 분명히 긋고 당권 도전할 사람 다 도전해라. 관제 정치고 또 윤핵관이고 무슨 연대고 힘써주는 거 전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듯한 모습에 대해서 바로 설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임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도 대통령 지지율이 좀 더 탄력을 받아서 못 올라가는 이유가 사람 문제입니다. 결국 안보 또 대통령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경제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인데 사람이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어떤 식으로든 해결은 잘 안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을 더 강자로 보는 이 전체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대통령이 도전할 사람 다 도전해라. 네. 이번 전당대회가 3.8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의 윤심이 영향을 주거나 무게를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걸 공식 천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추계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시네. 안경사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예. 안보, 예, 경제, 사람. 네. 이은영 수장님, 네. 윤 대통령이요 나경원 전 의원 그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이게 해임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당대표 출마를 막기 위한 당무 개입이다 이런 응답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보여지는 윤심에 대한 여론도 읽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번 이제 신년에 여러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전반적인 가장 큰 특징 하나를 꼽아보라면 국민의힘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당신과 지금 민심이 분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막는 것에 대해서 전체 여론은 당무 개입이다라는 게 절반을 넘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당무 개입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한 30%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지금 이제 이 당이라는 곳은 미래 권력을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김이 너무 세게 들어가면 이게 확장되기가 어렵다. 그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이 이번에 많이 나와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도 좀 중요하게 받을 대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를 보면요.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높았지만 예. 국민의힘 지지자만 놓았을 때는 김기현 의원의 상승세가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요. 향후 당권 경쟁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김안 안김의 대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김기현 대 안철수, 안철수 대 김기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전에도 전체 응답자에게 책임을 물어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커요. 이렇게 따지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윤심은 연동돼 있거든요. 나란히 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의 마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도 그런 영향을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그렇다면 향후 대결은 대체적으로 김기현 의원의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 이게 김장연대의 해석이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 전당대회의 흐름은 판도는 김기현 대 안철수, 안철수 대 김기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나경원 전 의원은 변수가 안 됩니까? 저는 출마를 하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래서 결선 투표에 올라가면 그 판도가 살짝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포지셔닝 자체가 약간 비윤 내지 반윤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80만 명이 넘는 당원들을 다 통제할 수 있다. 윤심이 지배적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 여론의 흐름을 본다면 결선 투표로 올라가더라도 김 대 안, 안 대 김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선 투표라는 거를 도입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 수사님. 예. 결선 투표를 가정한 양자 대결을 보면은 정체 응답자들은 물론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들 조사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을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물론 네. 지금 이 시점에서의 조사입니다만 네. 다자 대결과 양자 대결에서 결과가 이게 다른 모습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제 설에 나온 그 여론조사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그 당대표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는 설 전에 나왔던 ARS 특정 한 업체가 리딩을 했던 그 조사와 이번에 좀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 업체가 주도했던 ARS 조사에서는 김기현 지금 후보가 40% 넘는 자료가 나왔는데 이번에 그러니까요. 지금 자료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양자 대결을 통해서 결선을 가장한
결선 투표를 가장한 걸 물어봤더니 지금 김기현 전 대표가 이게 힘을 지금 못 쓰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4년의 국정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너무 경직되게 당을 입김을 넣으면 또 그것도 지금 총선에서는 어렵겠다. 이 두 개의 마음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윤 후보인 안철수 후보 쪽으로 지지가 양자 대결로 갔을 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배 수장님,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한 달 보름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달 보름 전에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예. 실제 어떻습니까? 그 당시 판세와 최종 결과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도 있고 요동쳤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전당대회의 경우에는 바로 이준석 전 대표의 등장이었죠. 네. 그때 돌풍을 일으키면서 당원들도 당원들이지만 국민 여론조사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2003년으로 한참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역대 전당대회는 대체적으로 한 달 전 일반적으로 판세와 그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동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가상대결, 양자대결을 했을 때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김기현 의원과 맞붙을 때도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영향 또는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파장 또는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도 표심 이런 부분까지도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 당원들 중에서도 그런 중도 표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영향인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신규 당원이다. 네. 그러니까 지난 직전 전당대회 2021년에서의 그 당원들에서 대폭 늘어난 한 3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이 신규 당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하는데 이들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한데 어떤 변수들이 남아 있을까요? 저는 역시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뒤에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할 것인가,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를 할 것인가, 이 구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출마할 것으로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100% 출마할 거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지율도 조금 빠진 상황이고, 근데 이번 그 설 연휴 때 나온 조사를 보니까 이 3인이 그 이제 상위 그룹을 형성한 3인이 각자의 지지층이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고 그 지지층이 좀 유지되는 그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경원 대표가 정치인이라면 출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올해 설에 나온 조사들 보니까 70대 이상층에서 나경원 전 대표가 출마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좀 높게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대목이 나경원 전 대표가 60대 이상 특히 70대층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이 나경원 대표가 마지막으로 출마 여부를 확정하는 그 기준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선생님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이제 연령대가 높은 남성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지지가 높았거든요. 실제로는 지금보다도 4주 전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을 때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었던 것이 나경원 전 의원이 흥미로운 건 여성 지지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 지지만 상당히 받으면 그래서 지금 여성 당대표가 만들어진다. 사실 여성들에게는 여성 당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여성 지지층들에게 국민의힘 지지층. 근데 유독 여성에서 표가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성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폭발력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출마 여부 결정하고도 또 그 이후에 또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적 행보하고도 상당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 하나 덧붙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이 이제 그거를 좀 약간 이제 매몰차게 거절하는 느낌이었는데 지지층이 이 사과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살펴보겠습니다. 배종찬 수장님. 예.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하잖아요. 네. 이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모습인데 정당 지지율과 이 대표의 지지율은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정면 돌파가 이재명 대표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관련되는 검찰 수사 소식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대표지만 지금 민주당 지지율에 계속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 내에서도 뭐 몇몇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 계속 자리에서 뭐 심지어는 내려와야 된다라는 강성 발언까지도 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모습인데 지금도 보면은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높은 지지율도 있지만 뭐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국민의힘과 차이가 벌어지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만 이런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27일 소환 예정이었던 것을 이래야 됩니다. 28일 10시 반에 출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정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답변이 상당히 저는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카드다. 왜? 이렇게 의원들이 운집하지 않고 변호인 한 명만 대동해서 내가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정정당당하게 해명하겠다. 그건 오히려 지지율에는 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정당 지지율 계속 이제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 쪽의 한 인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권 초에는 여당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게 정상이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엇비슷하게 또는 앞서간다는 것은 상당히 선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세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왜냐하면 역대 경우와는 다른 경우에 지금은 굉장히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집권 여당이 비대위가 구성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런 것에 비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경쟁력을 잘 가져가고 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중도일 겁니다. 이 중도가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국민의힘 쪽으로 힘을 실어주느냐 이것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와 이것에 대한 해명이 되는 것이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한국 리서치에서는 정치 보복 수사라는 응답이 높았고 코리아 리서치에서는 적법한 검찰권 행사에서 문제없다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네. 서로 다른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시각이 두 조사가 다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좀 보복 수사라는 게 조금 더 높게 나온 건데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건데 어쨌든 그 두 언론사가 물어본 질문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두 개 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한 언론사는 소환 통보를 지금 1차를 했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으로 위례라든지 대장동을 또 소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수사에 대한 그 태도를 물어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응해야 된다. 그리고 그건 좀 원칙적인 수사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민주당 지지층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는 70% 이상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보복성 수사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약간 민심과 괴리된 네. 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이제 이은영 소장님 얘기를 들으면 예. 배 주장님 네.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의 길이 31일 첫 모임을 한다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분간은 민주당 지정에서는 하나의 결집체로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점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대체 불가다 이재명 대표의 네. 존재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길이라는 이 길이 굉장히 지난한 길, 고난한 길,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와서 총선을 대비하고 비대위를 꾸려가면서 국민의힘보다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냐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하면 한편으로는 또 이재명 대표도 온전치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다. 네. 물론 이 법적인 이 재판 과정은 굉장히 3년, 5년 대부분까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지지율이다. 적어도 이 시점이 언제가 될지 5월이 될지 아니면 7월이 될지 9월이 될지 10월 추석을 전후한 그런 시점이 될지는 몰라도 한 2주간을 통틀어서 민주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5% 평균 25% 미만이 되면 이건 비상등이 들어올 겁니다. 네. 이때는 이재명 대표 체제는 어렵다. 왜? 그때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121개 지역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근데 네. 25% 지지율로는 총선 대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2주간의 평균을 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5% 미만이 되는 그 지점이 일종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영수회담 또 제안했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6명이 지금 두 사람의 영수회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여론이 왜 이렇게 높냐면 총선 전까지는 지금의 대치 국면이 계속 갈 거라고 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대치 국면 안에서는 결국 지지층이 결집될 수밖에 없고 특히 그 여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초에 너무 빨리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당 지지율과 그냥 커플링이 돼버리면서 그냥 단단한 그 결집 형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국면을 어떻게든 좀 풀려면은 결국에는 두 사람
각 당의 그 최고의 어떤 리더인 두 사람이 만나서 좀 뭔가 포용과 화합을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여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